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1년 5월 15일에 실시된 필기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0문제라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집중도도 떨어질 테니까 과목별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상담학 부분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1번 심리상담과 비교하여 진로상담의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1. 진로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2. 내담자가 놓인 경제현실 및 진로상황에 따라 개인의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3. 진로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 행동 차원에서의 실행능력 배양 및 기술 함양을 더욱 중시한다. 4. 실제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답은요? 네, 4번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좋은 말 잔뜩 써놓고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지금 집어넣었어요. 사실 신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접기법이며 표준화된 진로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2번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했고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기법. 3.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간다. 네, 틀린 거 정답이요. 예, 바로 생애진로 사정은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고요. 진로 사정 도구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지필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요. 진로 사정 도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요.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의 개인주의 심리학에 기초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로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부분이고요.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단적, 비위협적 대화 분위기로 진행합니다. 한번 직업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1. 확정적, 2. 종속적, 3. 수행적, 4. 회피적. 정답이요? 예, 종속적 결정형은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100점 맞지 말라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몰랐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내용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자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결정해온 사람이 있고요. 아직 미결정자, 결정을 못한 사람이 있고요. 진로 무결정자, 우유부단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진로를 결정한 사람, 진로 결정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확정적으로 이미 자기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해온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을 했는데 수행적 결정형, 그러니까 결정은 했는데 수행할 때 상담사가 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즉 수행적 결정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회피적 결정형은 뭐냐면 딴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냥 결정한 척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정 안 했지만 결정한 척한 사람을 회피적 결정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적, 수행적, 회피적이 있고요. 종속적 결정형은 존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4번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요. 1.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2.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3. 진로 개발 프로그램, 4.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 정답은요? 네, 바로 진로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제 굳이 막 외우고 그럴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돼야 돼요. 실업자가 되기 전에 거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취업도 못한 상태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이거 실업자 대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똑같은 이유로 인사고과 프로그램, 아직 실업자가 안 됐잖아요. 이거 재직 중입니다. 조기퇴직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아직도 실업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 프로그램, 조기퇴직 프로그램, 진로개발 프로그램 몽땅 다 실업자
대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5번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의 질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요. 1. 목표 성취를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당신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2번 당신이 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뭔가? 3번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번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는가? 네, 정답이요. 네,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사결정자입니다. 비록 신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목표 실현 가능성을 물어볼 때 상황 통제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방해 요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간 계획, 이거는 모두 다 중요한 요소고요. 직업의 의사결정자와 목표 실현 가능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6번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담자의 기법이요. 1. 수용, 전이, 공감, 동정. 예, 정답이요. 예, 공감입니다. 공감이요. 여기 감자가 들어가 있죠. 바로 감정 반영의 감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감정 반영이 다 되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고요. 요 아래 세 가지는 실제 출제되는 문제이거나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전달하는 내용과 내면적 감정까지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감정까지 반영하는 거요. 감정까지 반영한다는 말을 또 다른 지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했다. 내용과 감정을 수준으로 같이 이해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공감이고요. 같은 수준으로 이해했다는 걸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했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단 내가 같이 경험하고 공감, 감정을 반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7번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바르게 짝져진 거예요. 자, 내담자가 난 사업을 할까 구상 중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대요. 상담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할까봐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구체성의 결여, 2번 파행적 의사소통, 3번 강박적 사고, 4번 원인과 결과의 착오. 예, 정답이요. 예, 바로 착오와 논리적 분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 직업상담사 1차 시험에 한해서는요, 절대로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동일한 지문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고요. 이 지문 나오면 상담자의 개입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착오고 개입 방법은 논리적 분석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냥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담자가 뭔가 얘기를 하니까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할까 두려워하시는군요. 그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착오죠. 그죠? 뭔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다른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금방 이해돼요. 논리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착오가 있었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8번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내담자에게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절정 경험, 자유시간, 금전 사용 계획 등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쓰게 하는 등의 상담 행위. 1번 동기, 2번 생애 역할, 3번 가치, 4번 흥미. 예, 정답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요. 이 내담자가 과거에 했던 중요한 선택이 어떤 건지 정말 짜릿하게 즐기는 그런 절정의 경험, 그 다음에 자유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보내는지, 금전 사용 계획,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내담자의 가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9번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거요. 1번 내담자에게 강요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2번 전문적 어휘를 사용하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3번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걸 알고 싶어하는지 확인한다. 4번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틀린 거 정답이요. 네,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담도 내담자가 못 알아듣는 전문적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 원칙 틀린 거 고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고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체크하고 갑니다. 내담자가 침묵할 때는 섣불리 말하지 말고 침묵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말을 꺼낸다. 요거 한 가지 더 문제가 나온 길에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10번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게 뭐냐? 촉진화, 관계 형성, 문제 해결, 구조화. 네, 정답은 네, 구조화입니다. 보통은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될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 문제가 뒤집혔습니다.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될 요소요. 이번에 문제가 나온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목적,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상담의 목표, 그 다음에 상담 일정 장소 같은 전체 상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담의 구조화에서 다뤄야 될 요소입니다. 11번 직업 선택을 위한 마지막 과정인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이요. 원하는 성과 연습, 2번 확률 추정, 3번 대차 대조표, 4번 동기 추정 연습. 정답은 네, 동기 추정 연습은 없습니다. 동기, 모티브를 최종 직업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모티브, 동기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요스트 직업 선택 방법 알고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직업 군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성과를 리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 그게 바로 원하는 성과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성과에 대해서 건강, 재정, 이 각각의 측면에서 긍정이면 플러스, 부정이면 마이너스 점수를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재정은 플러스 점수가 높은 거고요. 돈을 월급이 조금 나와. 그러면 재정은 플러스 점수가 낮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적어 놓는 게 그냥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수를 쭉 다 해서 하면 다 더해서 통계를 딱 내보면 가장 확률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확률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과를 내고요. 두 번째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확률 추정으로 결과를 냅니다. 이게 바로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12번 슈퍼의 전생의 발달 과업의 순환 및 재순환에서 새로운 과업 찾기가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정답은요? 네, 바로 성인 중기입니다. 자, 새로운 과업 찾기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일단 성취를 한 다음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도전 과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일종의 혁신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벨업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계가 바로 성인 중기에 해당되는 거죠. 13번 인간 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1. 일의 세계 및 자아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둔다. 2번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3번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한다. 4번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객관적 이해입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거의 특징 1번, 자, 비지시적 상담이고요. 결국 스스로 자기의 책임을 수용해서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에는 정보 부족이 있고요. 일치성 부족이 있습니다. 즉,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즉 일치성 부족으로 부적응 혹은 불안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부족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 즉 부적응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관련된 불안을 줄여서 자기 책임을 수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한다. 이 모든 거 인간 중심 상담의 핵심 내용들이고요. 객관적 이해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의 핵심 키워드가 아닙니다.
14번 다음 중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이요. 1. 명료화, 2. 비교, 3. 소망방어체계, 4. 준지시적 반응 범주화. 정답은요. 아닌 것 바로 준지시적 반응 범주화입니다. 자, 보딘의 사용 기법이요. 비교, 명료화, 소망방어체계 해석. 요거 5단만 바꿔가면서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딘의 사용 기법, 비교 명료와 소망 방어 체계 해석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5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이요. 1번 발달적, 2번 정신 역동적, 3번 내담자 중심, 4번 행동주의적 접근법. 정답은요? 네, 바로 정신 역동적 접근법입니다. 자, 포괄적 직업 상담, 각종 직업 상담에서 좋은 것만 쏙쏙 뽑은 거죠. 세 가지로 나눈다면 초기에는 진단 단계가 있고요. 중기에는 문제를 명료하고 해석하는 단계예요. 즉, 문제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있고요. 맨 마지막 단계는 바로 문제 해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류, 분석, 구체화하는 단계는 바로 분석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 역동적 기법이고요. 문제 해결 단계는 훈련이나 학습 같은 거에 집중하는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 아니면 특성 요인 기법을 사용한 직업 매칭 같은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요. 나머지 진단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자,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무슨 기법을 사용하느냐? 몽땅 다 무지하게 많이 출제되는 기출 문제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6번 직업 카드 분류법은 직업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 직업 카드 분류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1번 직업 선택 시 사용 가능한 기술, 2번 가족 내 서열 및 직업 가계도, 3번 직업 세계와 고용 시장의 변화, 4번 직업 흥미의 탐색. 정답은요? 네, 직업 흥미 탐색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 카드를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를 모으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당연히 직업 흥미 탐색입니다. 17번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짝지은 거예요. 1번 정신분석적 상담, 인지적 재구성, 2번 행동치료, 저항 해석, 3번 인지적 상담, 이완 기법, 4번 형태치료, 역할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직면. 정답은요? 예, 바로 형태치료, 역할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직면입니다. 형태주의, 즉 게슈탈트 상담이요. 게슈탈트 상담의 큰 베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고요.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각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하다고 보는 게 바로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면, 마주석이요. 그 문제의 핵심에 직면하기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고요. 형태주의 상담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인의자 기법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 TV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비인의자에다 곰돌이 같은 거 하나 앉혀놓고 자기를 학대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역할 연기를 막 시키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 역할을 바꿔서 시켜보기도 하고요. 이런 게 바로 비인의자 기법이고요. 사실은 역할 연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머무르기, 아까 말했던 직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태주의 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상담 기법들입니다. 18번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 기억에 관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다. 니은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디귿 초기 기억은 삶,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 리을 초기 기억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요? 네, 니은을 제외한 모든 것, 즉 기억, 디귿, 리을이 초기 개념에 대한 주요 개념입니다. 초기 개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안 중요한 건 기억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요. 중요하니까 그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거고요.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니까 목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머지 기억, 니은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9번 행동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1번 내담자가 사랑하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2번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3번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여 새로운 이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번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은요? 네, 바로 4번입니다. 행동 수정, 뭔가 행동을 수정하려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문제 행동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모르는데 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제 행동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해야 됩니다. 즉, 넘어야 될 허들이 어딘지를 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1단계. 자, 두 번째는 얼마만큼 내가 수정할 건지에 대한 기초선을 측정해야 됩니다. 즉,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즉, 문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20번 직업상담의 윤리강령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2번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 장면이나 연구에 사용할 경우 내담자와 합의 후 사용하되 그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3번 직업상담사는 소속기관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4번 상담 관계의 형식, 방법, 목적을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내담자와 협의해야 된다. 네, 틀린 거 정답이요. 네,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의 경우입니다. 바로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 범죄나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절한 답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